이제는 조금 다른 주제로 가서, 왜냐하면 계속 가버리면 수도운동 이야기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 수도운동에 대한 서론 부분을 하고 수도운동 전체를 설명이 되고, 그다음 다시 이제 십자군운동으로 또 성지수인권 논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연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공부가 안 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따로따로 말하면 안 된다. 자, 수도운동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클루니, 지난 학기에 2차례에 걸쳐서 우리 공부했던 클루니 수도원 운동이다. 우리가 한번 서론적으로 복습을 해보면, 클루니 수도원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세속 군주가 교회, 즉 수도원이죠. 수도원을 지배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수도원 개혁 운동을 하려는 클루니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지수민권 논쟁의 하나의 빌미가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정교에서 이 분위기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클루니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볼 때 세속 군주가 교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속 군주들 보면 세습 제도가 등장했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이제 그 교직을 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은 이제 독신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세습 제도를 끊기 위해서는 이 성직자들이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교회의 요직에 이 클루니 개혁 운동을 하는 자, 그 클루니 수도에 속한 사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수도원이라는 게 이제 설명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수도원이라는 이 사람들은 제야 세력입니다. 제야 세력이 교회 요직을 갖게 되어지면 타락합니다. 지금 한국의 역사를 제가 보면서 지금 정말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보느냐? 민주화를 하면서 제야 세력의 애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4.19 혁명을 할 때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고대 이런 그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뭐 애들이 아니고 지금은 다 세상을 다 떠난 할아버지들이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일어나서 4.19 이게 그 당시에 부정 사건을 했지만 그들이 다 정권을 다 잡아요. 박통 시기에 이 나라 꼴이, 아니 순전하게 데모를 하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정치하는 애들에게 맡겨줘야 되는데 왜 저거들이 정권을 다 잡아요? 그리고 이제 군사 독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 정치가 됐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한 20년 동안 한번 보세요. 거슬러. 제야에 있는 애들이 민중을 위한다고 그러고 뭐 시민단체 있는 애들이 다 시장되고 장관되고 요모여 욕꼬라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나라 판세가 이거로 만들어. 제야에 있는 애들은 정치를 할 줄 몰라요. 이 아이들은 고집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왜 정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 정치하는 애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타협을 하고 탁상을 앉아서 머리 맞대고. 이거는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군사정권 때문에 힘들더만 이제는 변호사나 검사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변호사가 대통령 된 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요. 그런데 제야 세력이 교회 요직을 맞아서는 안 되는 것이나
제야 세력에 있는 애들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안 돼.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애들 다 보세요. 다 제야 세력에 있는 놈들이죠. 법을 아는 놈들이 하면 안 돼요. 법의 집행은. 법을 모르는 자들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 이것들이. 그러니 이 나라가 요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해야죠.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뭐 변호사가 다 나쁘고 검사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발 이 얘들아 너희는 정부에 들어오지 마 제발. 예? 일반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일반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버스 값이 얼마냐, 이 버스 이제 보통 타는 이것이 얼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놈들 알아요. 아무튼 이것은 이제 역사적 교훈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제 십자군 운동까지 이렇게 주도가 되죠. 자, 수도원 운동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응적이었다. 이거는 리액션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거죠.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같은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처럼 교회단 교회와 진짜 지도자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돌리느냐면은 적어도 혼자 사는 사람,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 조금 낫겠지.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그랬던 거죠. 하도 이 부패와 많으니까 차라리 그렇지 않은 제야 사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여기에 눈을 돌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러한 요구들에 의해서 교황제도가 생겨난다. 교회의 영적 삶은 쇠퇴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은자들이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여기저기에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건 옳은 거죠. 그러나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관습적인 형태로 변해 간다. 이들은 전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타협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도사들은. 근데 이 사람들에게 손을 벌린 것은 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에 한 번씩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정신을 차린 것은 도와돼도 그들을 이 자리에 앉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듣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느 수도에든지 한 세대를 넘지도 못하고 순수성을 지키지도 못하는 경우를 역사 현장에서 만날 것이다. 그 이유는 수도원 운동은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이고 신플라톤적이고 영지주의고 동방종교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플라톤 영지주의고 동방이다.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독단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통계시밖에 받는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직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돌적인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묵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 카리스마잖아요. 카리스마입니다. 은사 받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동방 종교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조로아스터와 같은 그 성격이 있잖아요. 이 조로아스터와 같은 성격은 이 수도적입니다. 굉장히 금욕적입니다. 이 애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해서 들어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독신 제도를 과감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로 다 앉혀놓고 일을 해내려가는. 그리고 추진력은 있죠. 자기 사람들 그리고 저돌적이고 금욕적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교회는 이제
막판으로 가는 거죠.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중간에 아마 그만두 시간이 돼서 중단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용어 풀이들이 있습니다. 요 수도원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런 단어들 수도회, 수도원, 수도사, 수도원장, 탁발, 형제단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단 우리가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시토 수도회 그러니까 콜로니 다음에 일어나는 수도회가 시토다. 시토하면은 우리가 잘 베르나르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십자군 운동과 이제 관련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용어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시토 수도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